디어교화TV 안드로메다! 안녕하세요. 오늘 동굴이와 함께하는 안드로메다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코너인지 동굴이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는데 그닥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알면 좋은 또 살면서 괜히 궁금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풀어보는 그런 코너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물어봐도 될까 싶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 이 채널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한번 같이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네. 상당히 기대가 되는 코너인데요. 남녀노소, 연령을 불문하고 이 코너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댓글로 질문들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평소에 궁금했던 동굴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에 좀 얘기하고 싶다 했던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시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시차요?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우리 한국 서울의 그런 시차를 시차? 말하죠.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운정역하고 교화 도서관 사이에도 시차가 있다는 거. 운정역하고 교화 도서관 사이에 차로 오면은 약 한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도 그쵸. 시차가 있다? 예. 우선 시간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간? 하루에 24시간.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일단 아저씨니까 네. 한자로 시작을 해볼게요. 시간은 이렇게 쓰잖아요. 흑진주도 문과죠? 네. 아주 오랜만에 보네요. 그래도 한자를 시간이라는. 네. 요 시자를 분해를 해보면 네. 날일자하고 네. 흑토하고 마디촌자가 있어요. 네. 그죠? 네. 이 의미를 풀어보면 해가 땅 위를 조금씩 움직이는 네네. 라는 의미예요. 네네. 그리고 간자는 얘는 문자하고 네. 날일자가 합쳐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 창살 사이로 해가 지나가는 그 간격. 그래서 시간이라는 의미군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죠. 네. 절대 잊어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뭘까요? 해? 그쵸. 네. 해가, 맞췄네요. 둘 다 날일자가 들어가잖아요. 네. 결국 시간은 해의 움직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해가 떠 있을 때만을 또 얘기하는 건 아닐 텐데, 시간이라는 건. 그러니까 낮에는 해를 가지고 해의 움직임을 보고 시간을 네. 판단을 했고 네. 밤에는 해가 없으니까 별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을 했죠. 낮에는 해의 움직임, 밤에는 별의 움직임으로. 맞아요. 그렇군요. 우리 조상들은 점심을 언제 먹었을까요? 점심을 이제 농경 시대다 보니까 맞추고 싶네요. 꼭 점심 먹었던 시간을 요즘에 한 12시에서 1시에 먹으니까 11시? 11시. 우리가 흔히 먹는 아점 시간으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주로 12시였겠죠. 예전에도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왜 그거를 퀴즈로 일부러. 왜 12시냐? 지금도 12시에 먹잖아요. 그게 왜 12시냐는 거죠? 네. 12시는 해가 머리 위에 가장 높이 올라왔을 때 중천에 떴을 때. 맞아요. 12시인 거예요. 근데 하루 시간이 발생하는 건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러면 시차라는 거는 동쪽에 있는 사람일수록 해를 빨리 맞이해요. 네. 그죠? 네. 해가 머리 위에 올라오는 시간도 동쪽에 있을수록 빨라져요. 네. 일본 도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파주에 있는 사람들보다 점심을 먼저 먹었을 거예요. 똑같은 시간은 12시에 먹는다 해도 그쵸. 옛날에 시계가 없을 거다. 때는 예전에는 해가 머리 위에 딱 올라왔을 시계가 때가 없었을 때는 점심시간이라고 치면 그쵸? 그렇게 설명해 주신 진짜 시차는 시차가 난다고 시차는 이해가 좀 당연히 되네요.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문과지만 네. 간단한
산수를 해보자고요. 산수. 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돌죠. 네. 그러니까 360도를 도는 거예요. 하루는 지금 24시간이에요. 네. 그죠? 네. 그럼 1시간에 몇 도를 도는 걸까요? 360 나누기 224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쵸. 글쎄. 25? 15? 네, 15. 15. 네, 네. 맞췄나요? 그러니까 1시간에 15도씩 움직여요. 해는. 네. 네. 그죠? 그러면 1도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시간으로 거꾸로 환산을 해보면. 1도. 봐봐봐. 이제 네. 씁시다. 지금 안드로메다를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갔다 올 거야. 갔다 올 거야. 1도. 1시간에 네. 15도였잖아요. 네. 그러면 거꾸로 1도면 60분이잖아요. 60분. 60. 네, 1시간은 60분입니다. 네. 1도면 4분이죠. 4분. 네. 맞아요. 4분, 1도면 4분 4분의 차이가 차이 난다는 난다. 거죠. 그쵸, 시차가 이것도. 난다는 거죠. 가령 동경 132도하고 동경 133도 간에는 네. 4분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운정역은 동경 126.7도예요. 126.7도. 네. 그리고 문바라이시 문바라이시. 네. 동경 126.6도예요. 126.6도. 대략 0.1도 차이가 나요. 오, 0.1도. 그죠? 그러니까 운정역이면 우리 교화 운정 합친 쪽에서 가장 동쪽이고 네. 문바라이시는 이 합친 지역에서 가장 서쪽이잖아요. 서쪽이니까. 근데 여기가 0.1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시차는 얼마가 날까요? 근데 너무 긴장해서 잘 모르겠어요. 0.1도 차이면 24초. 24초. 이렇게 포기한 듯한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듯한 표정을. 네. 그러니까 운정역하고 네. 문바라이시하고는 네. 24초의 시차가 있어요. 아, 운정역하고 문바라이시하고 차로는 약 30분 거리인데, 네. 그쵸? 그 정도 거리인데 시차는 24초의 차이가 난다. 난다. 오, 네. 그죠? 그러니까 문바라이시에 있으면 운정역에 있는 것보다 24초 늦게 해가 머리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왜 궁금하셨어요? 맞아요. 한 번도 이게 궁금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살면서. 그죠? 네. 문과라면서요. 왜 이게 궁금하셨어요? 제가 한 10년 동안 일본에 출장을 자주 다녔었어요. 아, 네네. 근데 도쿄를 가잖아요. 도쿄를 가면 도쿄랑 서울이랑 같은 시간대를 써요. 그렇죠. 네. 시간대가 시차가 같아요. 여기 서울이 없으니까. 9시면 도쿄도 맞아, 9시예요. 똑같이 9시. 네. 근데 똑같이 아침에 이제 9시에 출근한다고 나와 보면 거기는 해가 중턱에 있는 거예요. 아, 9시인데. 여기서 9시면 대충 뭐 이 정도 햇볕이어야 되는데 가면 한 10시, 11시쯤 된 느낌이더라는 거죠. 분명히, 네. 그리고 저녁 때는 더 분명한 게 여기서 아직 해가 있을 시간인데 이미 뉘엿뉘엿 지고 있다거나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갖고 시간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보면 도쿄는 동경 140도 정도 돼요. 140도. 서울은 126.6도. 그래서 53분 정도의 53분. 시차가 있어요. 53분? 그러니까 도쿄 그러니까 충분히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10시인데도 뭔가 해가 다르다라는 느낌이. 맞아요. 거의 1시간 차이가 나니까.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그 시간의 기준을 두고 있는 시간대가 서울하고 도쿄하고 거의 중간쯤에 있어요. 중간쯤을 우리의 기준시로 놓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도쿄 사람들보다 1시간 정도를 빨리 사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새벽별 보기 운동을 이미 하고 있다. 이미 충분히 하고 있다. 하고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그 예전에 북한이
표준 시간대 바꾼 적 있어요.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2015년 8월. 아. 8월에 30분을 늦췄었어요. 30분을 늦췄어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우리한테는 딱 적당한 시간대인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딱 머리 위에 해가 왔을 때가 12시에 맞춰지는. 네, 그런 그러면 그거를 시간대였죠. 어느 정도 시행을 했다가 지금은 그냥 그게 한 똑같이. 3년 정도 하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렇구나. 왜냐하면 국가 간의 시간 차이, 시간대가 30분 차이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1시간 정도로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자기네 독자적인 시간대 가지고 가다가 뭔가 3년 만에 불편하니까 그거를 불편하니까. 다시. 왜냐면 비행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시간이 조정이 돼야 되니까. 30분 차이로 해서 했다라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것도 오늘 새롭게 안 사실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제가 이제 안드로메다에 갔다가 잠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예, 제가 또 하나 이렇게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뭐죠? 제가 미리 어떤 질문인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저처럼 더우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8세입니다. 네이땡 지식 답변에서도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답을 찾고 있었을까요? 개에게는 절대 먹이지 말아야 할 음식들 중에 마늘, 양파, 기타 등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개를 키워온 우리 민족은 이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요? 개에게 사람이 먹는 음식을 줬던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된장국에 밥을 말아준다든지. 그럼 그때 당시 개들의 수명은 대부분 엄청 짧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당황하신 것 같으세요, 질문에. 딱 드는 생각은 네. 이런 말을 해도 하면 좀 가슴 아프긴 하지만 네. 옛날에 개들이 수명까지 산 적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들의 평균 수명보다도 훨씬 짧게 살았다. 개는 네. 엔간히 크면 여름에 사라지잖아. 그렇죠. 좀 이렇게 보양식으로 그렇죠. 먹었던. 네. 누가 그 개를 네. 늙어 죽거나 수명에 닿을 때까지 키우는 집은 없었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그 개가 마늘이나 뭐 이런 먹어서는 안 되는 향신료들을 먹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죽기 전에 제 수명을 살기 전에 이미 좀 슬프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런 질문을 보내주신 저기 18세 우리 그 청소년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엉뚱할 수도 있지만 또 평소에 굉장히 궁금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댓글창에 질문 남겨주세요.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준비한 걸 그러시죠. 마무리할까요? 네. 히어교와 TV 안드로메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